29번부터 풀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을 보면요. 이 학년도가 2004년으로 나오죠. 뭐 20년도 더 된, 네, 저보다 조금 동생이네요. 아무튼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적용해야 되는 문항이에요. 근데 최근 수능에서는 사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문항도 없었고, 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주로 이제 내신형이나 또는 정말 정말 한 15년 이상은 된 기출들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정확하게 막 암기가 잘 안 돼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한번 뭔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자, a 더하기 b분의 2, 요거랑 요거는 항상 루트 a 곱하기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단 a와 a도 0보다 크고 b보다 0보다 커야 돼요. 단조건으로. 이게 바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 바로 A는 B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이해의 바탕에서 29번을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이렇게 주어졌고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요거 정리해주면 3분의 2 로그 A B고, 여기는 4분의 3 로그 B A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로그 A B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로그 A B분의 1이죠. 즉 다시 말해 주어진 식은 3분의 2 곱하기 로그 A B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로그 A B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요거를 A라 보고 요거를 B라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되죠? 얘는 2, 요 2가 요쪽 넘어간 거예요. 2 루트 그 다음에 3분의 2 로그 AB 곱하기 4분의 3 로그 AB라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고 이렇게 정리되고 해서 요 우변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2 정리하면 루트 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요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얼마다? 루트 2다라고 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뭐 다 외우면 좋지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갑시다. 너무 부담 갖진 마세요. 30번 봅시다. 30번은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자, 함수 y는 2x의 그래프를 2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그럼 어떻게 되죠? 2에 x 빼기 a죠.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2에 3x 플러스 4라 되어 있는 걸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2에 3 x 이게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 일단 3으로 묶어줘요.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분의 4죠. 여기서 요렇게 합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렇게 되죠. 얘 그래프가 Y는 로그 2 4X 빼기 B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즉 뭔관계? 역함수 관계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자, 잘 모르겠으면 따라 해봅시다. 일단은 y 빼기 3은 2의 x 빼기 a승이라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로그 2 y 빼기 3은 x 빼기 a라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아직 역함수 아니에요. 요때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x 빼기 3은 y 빼기 a가 되죠. 그 다음에 요 a를 좌변으로 이동시키면 y는 로그 2의 x 빼기 3의 플러스 a가 됩니다. 요때 요거를 더 정리해주면 x 빼기 3 곱하기 2의 a승이 되죠.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정리해주면 로그 2의 a x 빼기 3의 2의 a승이 되고, 요거가 뭐랑 같대요? 로그 2의 4x 마이너스 b랑 같다고 하죠. 즉 이 a승은 4랑 같아야 되고, 즉 a는 2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요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3에 4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b랑 같으니까 b는 12다 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4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 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지수함수에서 로그함수로 변형했다면 로그함수에서 지수함수로도 변형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1번 스스로 해보시고, 자 32번 봅시다.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2의 x승 플러스 2의 x승 64는 2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4가 20보다 작을 때, 요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2의 x승을 t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를 다룰 때도 2의 마이너스 x는 t로 치환해서 각각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요 x가 요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요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거 유의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번 봅시다. 스스로 해봅시다. 34번 스스로 해봅시다. 35번 스스로 해봅시다. 너무 쉽네요. 솔직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자 36번 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 정수예요. x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주어졌네요. 정리해 봅시다. 2의 마이너스 2x승 빼기 3n 플러스 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48n은 이렇게 되네요.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요때 제가 요 2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t라 한번 치환해 볼게요. t라 치환하면 2의 마이너스 x승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즉 다시 말해 x가 요 정수일 때 t는 어떻게 돼요? t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6 곱하기 t 플러스 48n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걸 만족시킨 정수 x의 개수가 2가 된대요. 자 그러면 요거가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공교롭게도 어때요?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해주면 t의 마이너스 16, t의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이거를 만족시킨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요? 2가 되어야 된대요. 2가. 그러니까 요 부등식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t는 지금 이게 3n이 큰지 16이 큰지 모르잖아요. 3n이 큰지 16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도 될 수 있어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요 t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정리해주면 요 t 자리에 다시 2의 마이너스 x승을 넣어주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거나 지금 요렇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때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래요? 단 2개래요. 단 2개. 그리고 자연수 n입니다. n.
그럼 지금 요 부등식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n이 1, 2, 3, 4, 5여야 지금 요 케이스인 거고, 요 때는 어떤 거예요? n이 6보다 큰 경우죠. 6 이상이면 지금 요 부등식인 거고, n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거다. 그죠? 근데 요 케이스 먼저 봅시다. 요 케이스 먼저. 요렇게 주어졌을 때 2의 마이너스 x승이 16보다 작은 저 2의 마이너스 x승이 딱 16과 같아지는 경계가 얼마죠? x는 바로 마이너스 4입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의 3승 되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죠? 2의 2승 돼서 4. 이렇게 되는데 봐봐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지면 안 되죠. 부등식 성립 못 해요. 근데 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대요? 2개여야 된대요. 그러면 요 3n 마이너스 요렇게 될 때 지금 요 등식 잠시만요. 요쪽의 경계가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4죠. x는 마이너스 4예요. x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는데 정수 x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딱 4와 x는 마이너스 4와 x는 마이너스 3만 들어가야 돼요. 즉 x는 마이너스 2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래 그것보다 더 큰 숫자도 안 되는 거고요. x는 마이너스 3일 때가 얼마죠? x는 마이너스 3일 때가 2에 3승 돼서 8이죠. 8까지는 되는 거예요. 8. 그러면은 3n에 n에 4가 들어가면은 4, 3, 12죠. 12와 16 사이는 8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n은 4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n이 3일 때도 8이 못 들어가죠. 왜? 요거는 9와 16 사이니까요. 그러면 n은 2가 들어갈 수 있겠다. n은 2가 들어갈 수 있겠다. 알 수 있죠? 3, 2, 6 이렇게 되니까요. n은 1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판단해 봅시다. n은 1. n은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3이죠. 3과 16이에요. 근데 x가 마이너스 2면 얼마죠? 4입니다. 4는 3과 16 사이에 들어가죠. n이 1일 때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정수마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즉 다시 말해 이 케이스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어요? n이 1부터 5까지 사이일 때는 오직 n이 2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요 n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판단해 봅시다. 2의 마이너스 x승의 3n. 자, 지금 요 경계가 어떻게 됐어요? x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4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4보다 더 커진 숫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 숫자가 요거는 32까지가 됩니다. 괜찮나요? 32.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봐봐요. 얘가 만약에 n이 건데 6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n이 6이면 16과 18 사이여야 되죠. 이에 마이너스 x승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5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이에 마이너스 x승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가 32니까 3에는 최소한 뭐 어때야 되는 거야? 3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 그러면 요거가 될 수 있는 경계가 얼마예요? 33. 즉 n이 11까지 올라가면 33이 되고, 그렇게 되면 x는 마이너스 5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경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6일 때는 2의 마이너스 6승이 얼마죠? 64죠. 64. 그러면 오케이. 3n이 만약에 6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64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6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n은 64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n은 얼마까지 가겠어요? 3n은 63. 63이 3의 몇 배죠? 21배죠. 그래서 n은 21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부터 21까지가 몇 개죠? n은 11부터 12, 13 이렇게 쭉 가서 21까지 총 몇 개죠?
이걸 카운팅할 때는요. 봐봐요. 카운팅할 때 1부터 2부터 3까지 할 때 요 몇 개죠? 3개죠. 바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3이라는 숫자에서 1 그 맨 뒤쪽에 있는 숫자보다 바로 뒤쪽에 있는 숫자 그 뭐예요? 0. 이걸 서로 빼주면은 그 개수가 돼요. 3부터 1까지니까 그럼 몇 개예요? 3 빼기 0에서 3개인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2, 3, 4, 5예요. 몇 개죠? 4개입니다. 왜 4개일까요? 5고 맨 끝에 있는 2에서 한 뒷자리 1 요거 서로 빼줘서 4인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96, 97, 98, 99예요. 몇 개죠? 4개라는 거 바로 보여요. 그런데 99에서 96보다 뒤에 있는 95 요걸 빼주면 몇 개죠? 4. 4개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왜 욕이 나냐면 1024부터 1179까지를 몇 개일까요? 요 안에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이거를 다 세볼 순 없죠. 이 방법을 알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까먹으면 1, 2, 3 예시 들어서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면 몇 개죠? 21 그리고 11보다 바로 뒤쪽에 있는 숫자 몇? 10이죠? 21에서 10 빼면 몇 개? 11개죠. 10개 아닙니다. 11개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그 1개 케이스 더해주면 총 12개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네. 37번 쉽습니다. 스스로 해봅시다. 38번 요거는 이 방정식을 풀기 전에 봐봐요. 이 다른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다항함수가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로그 함수 또는 로그 함수가 주어졌을 때 방정식 푸는 자세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밑조건도 밑조건이고 진수 조건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 이 로그 함수가 있는 방정식을 풀어줄 땐 항상 진수 조건 그리고 밑조건을 먼저 고려하고 해주시길 먼저 고려하고 풀어주십시오.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요걸 풀기 전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3x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되고 x 빼기 2도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는 게 더 작은 범주니까 즉 요거는 요렇게 되고 요건 뭐예요? 범주가 마이너스 3분의 2부터고 요거는 2까지니까 여기죠. 둘 다 포괄하는 거.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가 요것의 정의역이니까 요걸 유의해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번은 요 양변에 로그 2 끼워갖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 양변에다가 로그 2x 이렇게 해주는 것도 사실 정말 옛날에 많이 냈던 문항들이에요. 봐봐요. 2013년이에요. 10년도 더 됐습니다. 최근엔 이런 걸 많이 안 내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 세상일은 모르는 거니까. 자, 40번 봅시다. 40번 보면 두 양수 m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막상 풀려고 했는데 좀 쉽긴 하지만 또 말을 꺼냈으니 합시다. 로그 2에 m제곱 플러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죠? 로그 2에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4분의 1은 2분의 1인 거고 정리해주면 4분의 1이 되고 m은 풀마 2분의 1인데 이때 m이 0보다 크기 때문에 m은 2분의 1이다 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넘어갑시다. 로그 2의 m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5 플러스 3 로그 2n이죠. 그 다음에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척척 나눠주면 마이너스 2는 로그 2의 n이고 n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죠? 4분의 3. 어렵지 않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41번. 요런 게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방정식, 부등식 이 수업 때마다 제가 매번 강조했잖아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과 일치한다. 누차 말했기 때문에 이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는 떨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나와도 절대 쫄지 않아요. 진수 조건 먼저 봅시다. 그럼 얘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죠. 즉 x는 여기가 0이 될 때 빼고요. 즉 x는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쪽 요 진수 조건을 고려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x는 어떠다?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이 두 조건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지금 절대값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다? 케이스를 구분해라. x가 1보다 크면 로그 x 빼기 1 플러스 로그 x 플러스 2가 1보다 작다. 그죠? 즉 요거 좌변 정리해주면 로그 x 빼기 1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로그 얘는 10이죠. 그죠? 즉 x 빼기 1에 x 플러스 2가 어떻게 된다?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고 요렇게 돼야 돼요. 여기는 요 조건이 있으니까요. 정리해주면 로그 마이너스 x 요렇게 되고, 요거 바로 해주면 정리해주면 요렇게 되죠. 즉 요렇게 됩니다. 요 두 개 부등식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42번도 충분히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번도 43번도 스스로 해봅시다. 네. 44번 봅시다.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1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면 로그 3의 fx가 되고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승과 같고, 그러면 정리해주면 로그 3의 x-1과 같고, 요거를 우변으로 옮겨주면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요거는 요 뜻이죠. 여기서 만약에 로그 2분의 1의 fx 로그 2분의 1의 x-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면요, 요 부등호의 방향이 요랬어도 요거 풀어주면 요렇게 반대로 뒤집어 줬어야 됐습니다. 감소함수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즉 요거 풀어줘야 되는 게 뭐예요? fx는 x 빼기 1보다 요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요 문항에서 약간 킥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거죠? 지금 요 진수 조건을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가 어때야 돼요? 1보다 크거나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fx도 어때요? 1보다 0 죄송합니다.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fx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괜찮나?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 그래프를 보면은 fx가 요 범위 안에서 양수죠. 즉 다시 말해 자연수 x는 뭐뭐로만 국한된다? 1, 2, 3, 4, 5, 6, 7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요렇게 진수 조건. 그리고 요때 이 자연수들 중에서 요 부등식을 성립한 게 무엇이냐? 전적으로 그래프 관절이죠. x 빼기 1보다 fx가 작은 쪽은 어디 있죠? 바로 요쪽에 있죠. 요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합 어떻게 되죠? 5 잠시만요. 여기 부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포함시켜줘야 돼요. 하면은 어떻게 되죠? 4가 되고 4하고 5, 6 이렇게 되죠. 4, 5, 6. 그래서 요 세 개의 합은 얼마죠? 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항상 이 로그 함수를 풀어줄 때는요, 진수 조건 먼저 고려를 하시고 나서 풀이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학년도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요 학년도하고 비슷한 거였을 건데, 그때 이제 가형 시절에 4점짜리였나? 그거가 이제 요거랑 비슷했어요. 이 문항이 비슷했는데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엄청 쉬운 문항이었어요. 엄청 쉬운 문항이었는데도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게 요 진수 조건을 고려를 안 해가지고 틀리게 하는 문항이었어요. 정말 1등급 때 친구들도 그때 가형이었거든요. 가형. 지금보다 훨씬 수학이 빡빡했던 그 가형 애들도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만큼 이 진수 조건은 평가원이 항상 너네가 잘 체크하는지 물어보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다룰 때만큼은 밑과 진수, 특히 진수에 있어서는 항상 진수 조건을 잘 고려하시기를 엄청 강조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